질문을 바꿔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알고 넘어가고 있는가. 네. 엄청 준비된 것 같아요 멘트가. 네. 자, 이 순간 대치동의 이야기를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우진 부원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선행은 어디까지 했나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이제 이거 이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연달아 보겠지만 저희 혹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어지는 주제지만 또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근황 토크 한 다음에 지난주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리가 일단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요. 네. 날이 추워져서. 이제 네, 맞아요. 날씨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코찔찔이들도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열흘 정도 그 코를 찔찔찔 하다가 드디어 이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아가들은 아프면서 크는 건데 이제 어른들은 아프면서 늙는 거거든요. 아,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네.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내일 모레 마흔이요 이게 아니고 이제 내일 마흔이요. 아이고. 네. 그 이유는 잘 안 세게 돼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희 얘기들은 뭐 비슷하죠. 매번 계속 이제 매번 반복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대치동 쪽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시끄럽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 좀 시끄럽고 막 뭐 언론들 좀 나오고 학원 선생님들 막 뭐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검사 받으라고 연락도 오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일단은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어디서 좀 터지고 뭐하고 계속 할 거니까 중요한 건 언제든지 심지어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퍼지지 않게끔 계속 잘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기 계속 잘하고 저희처럼 계속 관리도 하고 신경 쓰고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마스크 계속 철저하게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혹시 뭐 근황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외부에서 코로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대치동에 차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데 그 학원가 이제 저희도 어쨌든 학원가지만 저쪽 사거리 쪽 학원가 있잖아요. 네. 애들이 최근에 이만큼까지는 없었는데 우선은 이제 중학생들 시험이 끝났을 거고, 네,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애들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도 이제 더 이제 네. 끝나고 네. 학교 픽업까지 생겼죠. 예전에 학교 픽업이 맞아. 거의 없었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타던 친구들도 더 픽업하려고 하겠네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안 아이들 가던 학교에서 맞아요. 숙제 보내는 것도 조금 바빠졌어요. 늦어졌어요. 네, 늦어졌어요. 맞아요. 네. 학교 갔다 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맞아요. 아이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네, 균형이 깨져 삶의 균형이 따지고 애들이 막 내 학교가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당연히 가야지 하는데 애들이 어느새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약간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이들이 학교에는 가지만 약간 아이들 얘기해 보면 학교가 막 감옥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쉬는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맞아. 얘기도 제대로 막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냥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어서 빨리 먹고 딱 마스크 쓰고 막 선생님들이 빨리 마스크 써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나 그런 데 나오는 어떤 감옥의 어떤 장면들이랑 아이들이 이게 비슷하고 답답한 건가 봐요.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소통하고 맞아요. 그쵸. 또 조별모 활동들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 또 그런 걸 학원이나 다른 걸 통해서 채워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짧게 그리고 저는 어제 만난 분이 딱 3개월 동안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운동했더니 한 11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생에서 저녁을 끊어야 하는 거구나. 운동까지 붙이셔야죠. 네. 운동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녁을 끊어야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이들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운동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독서도 하고. 과연 운동과 독서를 할 시간을 제가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선행은 어디까지 했나요? 네. 오늘 2부작에서 안 끝나면 이게 4부작까지 계획하시는 거 같죠? 저희 이게 할 얘기가 많으면. 너무 많죠. 근데. 그래서 일단은 뭐 선행에 대한 내용은 2부 정도를 통해서 오늘까지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뭐 이게 나왔던 것이 어찌됐건 선행은 어디까지 했나요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뭐 전화든 혹시 방문이든 했을 때 목소리와 막 눈빛이 떨리고 얘기하기 곤란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변명 가깝게 하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 연산, 사고력, 현행, 선행, 선선행 그리고 지난주 명언도 있었죠. 뭐였죠? 선행의 끝은 현행이다. 네, 선행의 끝은 현행이다. 그쵸. 현행이 시작이 아니고 이제 끝인 거죠. 끝. 네. 그런 얘기들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과 그것들이 학습에 갖는 의미들을 좀 얘기해봤고 이제 각각 뭐 제가 위주로 좀 많이 정리하긴 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어떤 에피소드들 이 선행 관련돼서 대치동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이거는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야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들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또 이거 잘못하면은 누구를 요 까드라 막 이렇게 누구 흉을 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학기별로 이해만 하고 그냥 많은 선행을 한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대치동에 참 많아요. 그 똑똑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특정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집중했을 때 여기 이해가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거 틀어줬는데 이해하네. 그럼 이거 좀 더 가서 이해하네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그런 전략을 짜시는 건 거죠. 뭐냐면 그러면은 거의 중등 고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쭉 하고 큰 상이 잡히면 그 상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학기별로 구체적으로 가자. 얘기 들어보면 되게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또 이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어떠한 우려나 뭐 또 어떤 경우는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우려 사항이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쪽 얘기 좀 먼저 하자면 그 권투 선수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라는 명언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받아들이네, 잘 받아들이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에빙하우스라는 교육학자가 만든 망각곡선 있잖아요. 근데 잊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단기 암기가 된 거를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보존을 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과정까지 한 번을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앞에가 없어요. 근데 또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과정까지 가는 잠깐 이게 모였더니 엄청 길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먼 곳을 와버린 거예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얻어맞기 전에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맞기 전에 어떤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서 요거랑 비슷하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얕은 선행을 그냥 많이 한 경우와 연산 진도를 많이 나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말처럼도 들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있죠. 어디까지 배웠어요 했을 때 얕은 선행을 한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했어요라고도 하는데 보통 연산을 어디까지 한 경우는 그걸 말로 하진 않아요. 보통은 맞아요. 일단 말로 하지 않고 본 진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제 생각은 얕은 선행을 많은 범위로 한 경우와 연산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트레이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약간 배제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하면서 그게 익혀지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나중에 계산도 더 정확도도 높이고 다음번에 원리를 배울 때도 아 이게 이거였구나 깨닫는데 얕은 선행은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죠. 반대.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트레이닝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좀 빠지고 그냥 듣고 계속 외성만 이해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습이라는 게 빠지는 경우. 맞아요. 항만 하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연산 부분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얕은 선행을 하는 경우들은 결국은 약간 되게 뿌연 상태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들은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이 보이면서 이 배웠던 것들이 다 잊혀지지도 않고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 하나하나들이 나중에 사고력처럼 그런 영향을 주면서 아 그때 뭐 배웠는데 하면서 그걸 끄집어다 쓸 수 있는 정말 소수의 아이가 있는 반면 정말 이해는 정말 한 소수의 경우인 거죠. 이해를 정말 했다면 근데 그 이해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이해한 경우랑 요만큼은 아 이해됐어 이런 순간순간에. 친구들은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학습량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배운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까먹는 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망각곡선 말씀하셨다시피 그 곡선이 인간인 이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곡선이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뇌에 저장됐던 것은 맞는 것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르게 잊혀지는 아이들 늘고 있어요. 알코올성 지식.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 시발성. 근데 겉핥기로는 알고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한 번 다 배웠던 애들 중에 이런 성향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을 하는데 들어봤어요. 알아요. 근데 몰라.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에 들어는 오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휙 거쳐서 나가는 건데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쵸. 네. 뭐 정확히 말하면 그냥 들어본 적은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걸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네, 그거랑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네. 뭐 성향마다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렇게 쭉 한번 그려주겠다라는 그 전략 자체는 저는 좋죠. 절대 나쁜 맞아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어머님들이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는 그 초심을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많은 어머님들은 이제 이만큼까지 한번 봤으니까 이제 되돌아와서 다시 봐야지 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어머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줘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의 그 학습에서도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듣고서 이제 아는 것 같으면 실제 이제 교실 들어갔을 때는 나 저 얘기 아는 거니까 하면서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건방져지기도 하고 좀 덜 적극적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머님들 처음 계획하셨던 거하고 좀 약간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마냥 이렇게 전체 그림만 그려주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빨리 가면서 전체 그림도 그려주시되 이제 좀 집중해서 다져야 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시는 게 좀 아이들 학습 이제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네, 좀 같이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럼 사실 뭐 요 얘기만으로도 하려면 계속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3일 밤낮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설득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내려와서 다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부모님의 의견이 강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 아이들이 이제 좀 거만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게 어찌됐건 얘기 드렸던 뿌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럼 과정상 아주 쉬운 과정부터는 또 수업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럼 중간 정도부터 들으면 이게 뿌여니까 무엇 하나의 개념을 잘 응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봤었던 것 같고. 근데 분명 이제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이제 얘기가 좀 잘 돼서 이제 좀
아주 쉬운 부분까지 딱 내려가서 진짜 마음 잡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거기에서는 이제 그 뿌였을 때 알 수 없는 그 자신 없었던 거에서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네. 다져가면서는 거기서 또 애들이 막 자신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좀 힘들게 뭐 상담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한편으로는 이렇게 따라와 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결단의 기회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길에서 그 학습을 하는 길에서 승자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계속 틀리는 것보단 정말 확실하게 그 뿌연 걸 걷어내고 내가 이건 정말 아는 거에서 자신감을 얻는 걸 맞아요. 승자감이라는데 그 승자감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얘기해야 될 게 많으므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거 어려운 얘기네. 영재성 이증 또는 입반을 위해서, 입반은 어떤 학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을 숨기는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뭐 어떤 특정 학원에 가장 뭐 상위반을 가고 싶은데 그 상위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영재임을 설명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근데 그 상위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3 과정까지만 배운 학생들이 들어간다. 근데 이 학생은 실제 지금 중학교까지 다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모든 걸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해서 그 반에 넣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우리 아이 이런 거 사실 안 배웠지만 정말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얘기를 뭔가 살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 위험해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좀 어머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애들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대치동은 좀 덜해요. 대치 말고 타 지역에는 그 타이틀에 집착을 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냐면 특별해 보이잖아요. 대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한 줄 알고 학원 갔는데 나보다 잘하는데 수두룩하게 있는 게 사실 현실이니까 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재라는 단어와 타이틀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애도 약간 자기 영재 교육은 붙었다는 거에 어깨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 그게 들어갔다 해서 영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얘는 무슨 영재야 이러고 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아이들의 허영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들이 행여나 이 영상을 보는 계열 중에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오픈을 하는 게 벌 받듯이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선행 과정을 숨기거나 했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친구들을 수업하면서는 크게 그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 게 어차피 수업 한번 해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다 밑천이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선행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테스트를 보고 하는 게 이제 적당한 시작점을 잡고 방향을 잡고 싶어서인 거지 전적으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아이를 만나고 나서는 그 아이에 맞춰서 그 반에 맞춰서 또 많은 부분이 또 다시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그 부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해야 이거를 들을 수 있는데 특정 과정은 했다 곧 할 거다 내가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안 했는데 내가 금방 할 거다. 네. 그리고 보통 제가 봐서 거의 90% 이상 못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대부분 못했어요 하고서 나중에 이제 중도 하차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은 뭐가 됐든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희가 뭐 꽤나 다른 거겠지만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의사를 속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사실 여기 안 아프다고 막 여기가 아프다고.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 치료해야 될 부분 다른 건데 그런 거 숨기는 느낌. 저희도 어찌됐건
그런 학생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획도 세우고 반도 넣고 하고 물론 그런 걸 통해 테스트도 있지만 상담적으로 이게 하는 경우에선 좀 아닌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어머니들이 이런 단어, 영재 그런 거에 집착한다는 부분이 되게 맞거든요. 그 얘기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영재 쪽에 초반에 집착한 어머니들이 좀 초조하신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런 어떤 그 아이를 포장하고 있는 많은 형태 영재, 선행, 어디에 있다, 유명하다 이런 건 되는데 정작 자세히 봤을 때는 과정이 되게 꼼꼼하게 안 돼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일단은 너무 어떤 단어에나 그런 거에나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하나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실력이 그 아이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좀 열려있는 상담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또 넘어가 볼까요? 이게 약간 네. 답이 없는 얘기인데 잘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뭔가 꼬이는 느낌 있잖아요. 이미 졌어. 꺼내자마자. 근데 마무리는 나쁘지 않아요. 훈훈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례인데 세 번째가 똘똘한 아이를 너무 선행을 안 시켜서 나온 열등감과 공격성.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저희가 보통 어렸을 때 친구 막 괜히 얘기하다 자존심 상하고 하는 거는 뭐 너희 집 몇 평이야? 너 아버지 뭐 하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대치 쪽은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되나? 다 의사예요. 거의 뭐 진짜 뭐 의사가 너무 많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에서는 너 근데 지금 선행 어디 나가? 어디 배워라는 것들이 너의 현재 레벨이 어디야와 비슷한 정도 단어. 물론 어디까지 가봤어랑 실제 얼마만큼 잘할 수 있어는 전혀 다른 얘기일 수 그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봤었던 아이는 굉장히 똘똘했어요. 굉장히 똘똘한 아이였고 그 정말 막 눈빛도 반짝이고 괜찮은데 주변에 어머니가 이제 일부러 어떤 원칙상 아이의 선행을 최대한 천천히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있었더니 다지고. 근데 어떤 친구들과 뭐 대화하거나 그럴 때 얘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확 짜증내거나 뭐 하거나 그게 약간 지금 이제 열등감 같은 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 약간 안에 맺힌 게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와 이제 상담을 좀 하다가 결국 선행을 좀 더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결국 그 어머님이 그 아이가 좀 원하는 만큼 선행을 쭉쭉 뽑아줬고 굉장히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안정감을 좀 찾았거든요. 이게 이 얘기는 약간 좀 더 일반화해서 가면은 그런 이 대치동의 어떤 군중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가 있어요. 경시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막에는 도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왜냐면 또래 집단 아이들이 다 어떤 특정 영역이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안에서 갖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약간 좀 더 폭넓은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걸 잘못 오해하셔서 그러면 너무 다지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적정 시기에 이제 선행을 쭉쭉 뽑아줬을 때 이제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게 분명히 그동안 차곡차곡 다진 것들이 에너지를 응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니까 충분히 다져주면서 다만 언제 좀 속도를 낼 것인가 그 시기를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머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선행은 계속 쭉쭉 뽑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멀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내고 이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한테도 자기 자식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 애가 느리다, 뭐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랑 어떻다. 그건 근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서 설명회 때마다 옆집 엄마가 적이다. 맨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 진짜 어려운 일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어머님들께서는 뭐 누구 애가 뭘 한다더라 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객관적으로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좀 저는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학생 중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이제 누구는 이걸 한대 누구는 이걸 한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시니까 계속 시키니까 애가 결국 틱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뇌 성장보다 이제 해야 되는 공부 양의 수준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아이가 과부하가 걸렸는데 그래서 그 사례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아 이거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애가 틱이 온 게 뭐 이렇게 돼서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어머님은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틱은 나중에 뭐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예, 그런 사례를 이건 있다는 게 아니라 읽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한테 너무 과도한 사고를 요구하기 강요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 어머님들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격성이나 혹은 반대로 뭐 반대되는 상황의 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을 논하기는 또 약간 애매하기는 한 게 있지만 특정 어떤 학교나 어떤 어쨌든 학원 어떤 군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거보다 느리거나 그거보다 빠르거나 했을 때 어찌됐건 그냥 우월함이나 약간 뭐 좀 자기가 좀 부족한가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어머니의 소신들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도 판단도 하겠지만 아이가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이제 더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고 공부도 막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경우를 판단하거나 지금 우리 아이가 쫓아가면서 뭐 하나 정리가 안 되면서 너무 뒤쫓아가듯이 약간 끌려가네 그러면은 조금 더 약간 뭐 느린 형태 반으로 간다든가 그런 느낌. 아무래도 그런 정서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대치동 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제 경시에 대한 요즘 예전에 비해서는 그 경시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어떤 게 많이 좀 이렇게 진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어찌됐건 많죠. 어머니들이 이 지금까지 해온 목표 자체가 경시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은 아닌 경우들도 꽤 있어요. 뭐냐면 대치동 쪽 기준으로 보면은 경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다양하거든요. 완벽하게 쫙 끌어가지는데 이제 여기서 경시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경시를 안 한다고 하면 아이한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버려요. 네. 정확하게는 할 게 없어서 경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일단 그냥 뭐 경시 들어가 있다 오자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 맞는 경시를 하는 경우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좀비가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곳에 그냥 놓여서 자기한테 안 맞는 곳에서 약간 자신이 문제 푸는 공부가 아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글씨만 적어오는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 정말 이 아이가 예전에 내가 알던 아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고 경시학원 가서 너무 방치되고 온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관리를 전혀 못 받은 느낌. 그래서 약간 필기하고 뭐하고 그냥 그 정도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하나 정리는 잘 안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느낌 그걸 많이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마 이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된다면 영재고나 입시나 그런 건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K모라는 시장 자체는 물론 경시 수업은 하겠죠 영재 입시 때문에 근데 K모라는 그런 시장 자체는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시험 형태가 또 되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럼 이제는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이제 경시 정도를 앞둔 정도 그 선택에서는 아닌 분들도 계속 많이 생길 거여서 그런 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선행과 심화 커리 정도 하는 것들도 계속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생각도 들고 그래요. 가끔 보면은 경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진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 도전 너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친구들이 경시하니까 나도 할래 뭐 이런 느낌인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아이한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좀 열려있는 확실한 상담을 다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 주제들을 좀 적어보긴 했지만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네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주제들인가?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 위험한 주제입니다. 네. 이건. 네. 선행 없이 저희 학원만 다니면 된다는 학원들.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세 글자요? 질러요? 아니요. 편집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현재 과정만 다니면 됩니다라고 상담하는 학원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은 그 학원들의 그런 학원들조차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선행 없이 이 학원만 배우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쉬운 개념,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 그 다음에 난이도 올라가는 이 형태가 아니고 정작 들어가 보면 물론 개념들은 들어가지만 문제가 너무 어려운 데서 시작하고 네. 막 섞여 있고 막 일부 경시 문제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던져지면서 아이들이 선행을 안 하고서 이거 듣기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어머니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학원에서 선행 안 하고 와도 돼요. 이제 그 말만 믿고 정말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애도 당황하고 엄마도 당황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은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이제 고생스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정작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애만 안 한 거지 다른 애들은 다 했었더라. 다 이제 어떻게 딴 데서 뭐 하고 네, 왔었다더라. 네. 막 이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칭찬을 해드렸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 정말 잘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집들에 대한 이해들 물론 자체 교재 쓰는 학원들도 많아서 자체 교재들은 어머니들이 사실 범접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어느 문제지 뭐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알 수도 없고 문제마다 사실 문제들은 새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내는 거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 모을 때 아주 균일하게 레벨을 다양하게 딱딱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막 넣다 보면 어떤 건 너무 어렵고 어떤 거는 좀 약간 쉽고 그리고 너무 쉬운 교재로 한다라는 부분들은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대치동에서는 또 그게 일명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따르게 연산이나 선생님들을 미리 해온 친구들이 사실은 해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미 잘 따라간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메인 학생들이라고 이제 학원에서 판단하니까 조금 더 심화적인 것까지 이미 조금 더 아니 많이 심화적인 것까지 다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처음 배운다면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얘기 안 하고서 그 학원에 있는 커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소그룹 어떤 팀속 같은 걸로 먼저 하는 학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연상 같은 거를 통해서 사실상 미리 많이 빼놨다든가 아니면 사고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이 엄청 많다든가 그런 형태들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또 정말 어머니들도 좀 정보를 확실하게 좀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것만 다니면 되는 건지 그 정도 레벨이 맞는 건지 아이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계단씩 올라가면 10번째 계단까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가끔 계단이 한 번에 10칸이 있고 여기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되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학습 재미없어지고 하거든요. 한 계단씩 갔으면 벌써 다 간 건데 그럼 그런 아이한테 올맞는 계단,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든 그런 계단들을 잘 배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요즘 어떤 이런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집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이도 얼마, 별표 얼마, 전이 문제 약간 심한 문제 분산도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흩어져 있다, 편집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난이도 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학원들은 뭐 그 학원이 뭐 좋은 학원이야 나쁜 학원이야 뭐 그렇게 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진행하는 학원들도 당연히 많은 경험들 뭐 시행착오들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었을 거니까 다만 이제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충분한 준비 과정을 이제 아이에게 제공을 해 주었는지 그런 판단들을 어머님께서 조금 더 깊이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거 그게 더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원은 다 좋은 학원일 거예요. 그죠? 다 선생님들과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셔서 자체 교재나 뭐 커리큘럼을 다 짜셨을 테니까. 근데 그게 좋은 학원인데 근데 모든 아이가 거기에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그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님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 교재나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로 쉬운 교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쉬운 교재를 아이가 능수능란하게 푼다고 우리 애는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실력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냥 저도 약간 어려운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실력이 그때 오른다는 거를 믿는 주의예요.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책들을 경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다가도 완전 쉬운 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개념 상기도 시키고 실력도 이제 체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킵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 선행 없이 네, 여기서는 네, 말을 더 점점점 네, 아끼도록 할 건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보통 학원의 어떤 특정 말 그대로 좋은 컬이나 특정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서 그걸로 되게 잘 됐다더라. 그래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더라라는 어떤 상위권 컬이가 잡히게 되는데 그거는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의 문제와 어떤 시기의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수준은 이 정도 난이도를 아이들한테 어떤 똘똘한 아이들은 그냥 똑똑해서든 아니면 사고력이나 연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해왔었든 본 수업에서 개념 설명 후 너 이거 한번 고민해봐. 풀어날 때까지 한번 고민해봐 해서 자신이 이끌어내서 그걸 조금씩 풀었으면서 풀어내면서 응용력도 생기고 하는 그런 학습법이 있는데 물론 그런 학습을 한 아이 역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 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약간 어떤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도 됐고 아닌 애들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한 걸 보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 커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커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원래 그 상위권 커리에 맞는 아이들은 조금일 건데 보통 그 커리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데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뽑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그 학습법이 정말 꼭 맞지는 않기도 하고 제가 시기적인 문제라고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문제 부분이 뭐 계속 대부분 뭐 자체 교재들은 그런 기존 문제들을 모은 것들도 많지만 신유형이라는 게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그 신유형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런 경시책에 있는 문제 숫자를 대입하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조금씩 추가가 돼요. 옛날에 비해서 학습이 너무 어려워져서 문제들이 너무 다양한 유형들이 너무 이게 세분화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원래 문제집에 실리지도 않았던 경시 문제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 좀 기초 문제집에서도 이게 경시급 정도 아이디어인지 판단하지 않고 쓱쓱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더 다양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주고서 고민해봐 해서 하기에는 모든 아이들한테 이 과정이 맞지는 않다. 그리고 그거에 맞췄던 대부분의 과정인 거친 아이들도 연산이나 그런 어떤 이미 그것을 2차나 3차에 받아들이도록 준비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또 약간 마무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건 제가 요거 적으면서 이거 참 이 주제 좋다. 그리고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요런 우리가 준비한 영상들을 보는 구독자 및 조회수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대치동이든 대치동이 아닌 곳에서도 결국 이런 영상들을 언젠가 보게 될 건데 타 지역 학생들이 대치동 수업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대치동이나 그런 강남의 그런 학습법이나 각 지역에서도 뭐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직접 왔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모이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그런 대치동의 그런 학습법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렇게 아이가 그걸 통해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직접 대치동까지 다 가기는 또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아이들이 전 따라잡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대치동처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출발선이 네, 달라졌죠. 그 공부하는 습관이나 앉아 있는 패턴 자체가 너무 다른 게 며칠 전에 이제 지방에 있는 동생 학원 강사하는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동네는 정석을 수업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어려워서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안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대다수의 케이스는 일단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나 방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대치동 친구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학원 책상이든 학교 책상이든 뭐 집 책상이든. 근데 타 지역 친구들 그게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타 지역 친구들 보면 덜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치동이 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보통 비슷한 정도 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비슷한 정도 문제집이 던져졌을 때 말 그대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부분이든 연산이든 사고력에 대한 간접 체험이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력 같은 걸 통해서 간접 뭐 직접적인 그 문제를 안 풀어봤어도 거기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 거의 다 경험해보고 다 익숙한 아이가 있고 네. 일부 어떤 문제들은 문제도 풀어봤을 거예요. 사고력 형식이지만 그 아이가 있고 그냥 딴 지역에서는 이런 거가 전혀 경험이 안 된 형태로 그냥 이제 수업을 해버리면은 전혀 완전 속도가 완전 다른 거죠. 이해력도 다르고 그리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또는 전 그것도 들어간다고 봐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습에 대해서 많이 케어를 해주는데 대치동은 어머님이 거의 매니저에 가깝게 많이 학습 코치에 가깝게 네. 관리 채점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답을 보내면 네. 어머님들이 다 하고 만들고 이렇게 채점하고 교류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보통은 야 숙제해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 가. 근데 약간 관리가 좀 덜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선행에 대한 속도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고 이해력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씁쓸하기도 하고 다른게 생각한다면 지역을 떠나서 또 조금 더 학습적으로 잘 끌고 싶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해보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로도 연결되는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렵죠. 이건 일반화해서 얘기하고 이걸 얘기를 끝나면은 이거에 맞는 학원을 하나 차려야 돼요. 프로그램 뭔가 약간 프로그램 런칭 하나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근데 이게 출발선이 조금 다르고 준비되어 있는 양이 다르다고 해서 그럼 아예 불가능하구나 하고 또 접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타 지역 친구하고 좀 이제 연이 닿아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출발선이 정말 많이 달라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막막했었죠. 그래서 실제 제가 학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는 사실 거의 하나도 쓸 수가 없고 오로지 그 친구만을 위해서 이제 과정도 다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과제 양이나 이제 뭐 하다못해 수업 시수에 대해서도 그 친구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갑자기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정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좀 주요 이제 뭐 연산의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시키고 이제 진도 나갈 때도 지금 학교 진도하고 상관없이 정말 고등학교 거 맨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식부터 다시 외우고 이제 진짜 저희 기초 연산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학습 시간도 조금 늘리고 수업 그러니까 그 숙제의 양도 조금씩 늘리고 이제 난이도도 아주 세분화시켜서 아주 쉬운 거 그다음 거 정말 이제 계단으로 치면 성큼성큼 계단이 아니고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몇 개월 정도 한 거죠.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친구가 이제 본인 스스로 의욕이 있는 친구였었고 그쵸.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시작한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머리가 좀 큰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 조금 금방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대치동 스타일로 확 그냥 넣어버리기보다는 그 전에 부족했던 그 준비 과정을 좀 채우는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내공도 좀 쌓이고 기본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엉덩이에 그런 힘들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대치동 스타일의 수업 방식, 대치동 정도의 뭐 학습 난이도 혹은 학습 양 그런 거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뭐 아니면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약간 늦게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대치동은 이렇게 좀 더 어렸을 때 많이 준비하고 시간을 많이 벌어놓는 거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한 지역에서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자기가 의지만 강한 친구들이면은 오히려 반복이 덜 어느 되더라도 정도는 탁탁탁 금방 따라지죠.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있고, 물론 여전히 이제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너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중등 후반에는 고등 부분을 조금은 볼 수 있는 형태까지는 돼야지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최소한적으로라고 봤을 때 그래도 어찌됐건 각자의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보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못하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의욕도 좀 꺾여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서 오히려 상승세를 탈 수도 있을 건데라는 그런 느낌도 좀 갖기도 하네요. 그리고 반대로 타 지역에서 이제 정말 탑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대치동의 쓴맛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게, 이제 본인이 거기서 어느 이 정도만 하면 탑을 유지하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친구들이 노력을 안 있잖아요. 하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 세상에 너 못지않게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라는 걸 좀 경험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자극도 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조금 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대치동 스타일의 학습이라고 해서 너무 겁낼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뭐 아니다라고 할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대치동만 가면 다 될 것처럼 맹신하시는 것도 또 안 되겠죠. 네. 네, 뭐 시간상 3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대화 속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선행의 어떤 시기나 선행에 대한 속도를 좀 제외하고 다른 어떤 학습의 순서에 대한 배치나 그 의미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다 얘기는 정리된 것 같아요. 연산, 사고력, 선행, 선선행, 그리고 현행, 얘기할 뻔했네. 현행,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느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것도 딱 한 가지로 답을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마다 케이스가 워낙 달라서. 그리고 얘는 오히려 나중에 추가 주제로 한 번 더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SM 선생님들마다 추천하는 공부법으로 추가 주제로 한 번 더 시간을 잡는 게 좀 긴 얘기가 될까요? 네, 너무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선행도 뭐 좋고 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걸 체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 엄마들 일단 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요지는 급하게만 가지 말고 또 쉬운 책 무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챙기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리고 학습할 때 뭐 연산, 뭐 사고력 이런 게 뭐 정해진 딱 그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학습할 때 아이에게 좀 하나하나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씩을 해서 단계를 좀 구분해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어떤 친구는 단계가 10개가 돼야 되고 어떤 친구는 한 5개로만 줄여도 충분히 점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단계를 어머님들이 너무 그냥 개인의 판단으로만 너무 임의적으로만 단계를 뭐 점프해 버린다든지 한 단계 너무 그냥 이제 길게 좀 계신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고 단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약간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단어들이나 어떤 과정에서는 굉장히 뭐
이미 대치동에서 웬만큼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상위권이기도 하고 그런 어찌됐건 문화적으로 약간 가져가고 있는 그들의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그러니까 학습 방식이 똑같진 않지만 흐름상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연산은 계속 쭉 끌어서 계속 한다. 그럼 계속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좀 더 어리다면 직접 선행이 불가능할 때는 간접 선행 사고력 같은 걸 해서 경험을 해놓는 경우들이 나중에 이제 점을 찍어놓는 거죠. 이렇게 몇 군데. 그 다음에 선행 같은 거를 이렇게 메인으로 가져갈 그런 어떤 학습 선행이 있지만 그 과정이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생선행 정도로 미리 뽑아주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행까지 했다고 해서 진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심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심화 또는 현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각각을 다시 한번 정말 아주 심화로 좀 정리해내야지 아이들이 직접 자기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심화와 여기 현행도 좀 다른 개념인데 심화는 선행한 영역을 떼서 부분적으로 심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 거고 현행은 이제 재학년께 된 거니까 물론 재학년 때 배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요만한 범위를 가지고 한 달 내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놀라게 돼요. 이렇게 어려웠었나? 이렇게 깊은 맞아요, 내용이 맞아요. 있었나?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현행인 것으로 일단은 저희 많은 얘기 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끝으로 뭐 이렇게 정말 끝으로 저번처럼 5분 10분 털어내시면 안 되고 뭔가 간단하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하고 마무리 짓죠. 지난주에도 막바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어디까지 하셨나요? 하는 물음이 절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성적표를 매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출발점을 같이 잡아보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같이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아이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편하게 저희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선행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가 정말 단계를 잘 밟아서 잘 소화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정말 근본적인 그 질문을 바꿔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알고 넘어가고 있는가. 네. 엄청 준비된 것 같아요 멘트가.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